대구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나는 한반도의 가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순입니다. 따뜻한 봄과 여름 아니면 선선한 가을, 이렇게 꽃 피우기 좋은 계절들을 모두 다 놔두고서 하필 고집스럽게 말이죠. 왜 굳이 추운 겨울철에 꽃봉오리를 피우는지 말이죠. 그런 꽃이 있죠. 바로 겨울의 장미라고도 불리는 동백꽃인데요. 온통 무채색인 쓸쓸한 겨울 풍경에 여보아라 한 듯이 새빨간 꽃잎과 반들반들 윤이 나는 초록의 잎사귀를 뽐내면서 열정적으로 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백꽃이죠. 그래서 그런지 동백꽃의 꽃말은 애타는 사랑 혹은 또 열정,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을 마치 그 꽃에 비유해 본다면은 이 동백꽃을 닮은 가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30명의 한반도 근대 가수들을 만나보는 이 시간. 오늘 소개할 그 23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어여쁜 동백꽃송이처럼 빼어난 미모와 고운 노래 솜씨를 지녔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에 열정적이었던, 참 이 부분이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황성예터를 부른 가수 이애리수를 소개합니다. 황성이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희망에서도 흩어를 묻어여 주노나. 외랑은 떠나그네 한락하머니라. 슬픈 서래에 말없이 눈물 져요. 상은 허물어져 빈 터인데 상처만 풀으러. 세상에 아무한 것을 멀어여 주노나. 가엾다 이내 몸은 의무어 찾으려. 어둠난 꿈의 거리를 헤매이노라. 만인 가리라 것이 없이 이 발길 사는 것. 하늘난 골물이 하나 정서가 없이도. 하남나 이분가를 가슴 속 깊이 분가. 이 마음은 흘러져가노니 미쳐야 자비고라. 여러분, 황성예터 그렇게 오랜만에 듣는 노래는 아니죠. 워낙 이 노래는 한국인이 즐겨 부르는 명곡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 황성예터라고 하는 노래는 원래 제목이 황성의 적
아주 그 일본식 한자 말로 구성된 그런 제목이었는데 사실 대중들에게 그 제목이 알려지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노래 첫 대목에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노래 제목을 잘 모르는 대중들은 야, 그 있잖니. 황성예터로 시작되는 노래, 그 황성예터 한번 해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불리고 유통이 되다가 제목마저 황성의 적은 사라지고 황성예터가 본래 제목으로 그렇게 차지하고 들어갔던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노래 한 곡으로 온갖 에피소드가 만발했던 그런 사연도 스며 있는데 정식으로 이 노래를 음반으로 만들기 전부터 대박의 조짐이 보였거든요. 뭐냐 하면은 경북 영천 성내동 출신의 유명한 대중 연예인이죠. 왕평 이응호 선생이요. 예명을 왕평으로 많이 있었죠. 이분이 이제 연극사라고 하는 악극단 단체를 이끌고 남조선, 북조선 그 당시 말로 한반도의 남과 북을 두루 다니면서 그 악극단 공연을 할 때인데 이때 이제 그 황해도의 온천으로 유명한 배천이라는 곳에서 그 막 포장을 치고 악극단을 펼쳐 놓았는데 사람이 전혀 없었대요. 왜냐하면 하필 태풍이 불고 막 장마가 몰아치는 한여름 조금 지나서 이제 초가을 무렵이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이런데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단장이었던 왕평 선생과 부단장이었던 전수린 선생 이 두 분이 경기도 개성의 송악산 밑에 만월대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같이 나누어 마시고 쓸쓸한 그 가을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풀벌레 소리와 그 폐허의 풍경 이런 것들을 달밤에서 즐기다가 눈물을 쏟으면서 만들게 된 노래가 이 황성예터였거든요. 전수린 선생이 갖고 갔던 그 바이올린으로 먼저 즉흥곡을 연주했는데 이 즉흥곡을 들었던 왕평 선생이 저녁에 여관방에 와서 야, 그 참 그 너무 곡조가 좋던데 한번 다시 좀 연주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여관방에 엎드려서 노래 가사를 만든 게 이 황성예터의 노랫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악극단의 목소리 좋은 신일선이라는 배우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연극의 공연의 1막과 2막 사이에 막간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요. 관중들이 막 울고 막 발을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연극 2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래를 뭐 5창, 6창, 7창까지 막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혜리수가 이 노래를 또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노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드디어 빅타 레코드사에서 1932년에 이 노래가 정식으로 음반으로 나왔는데 이때부터 가수 원래 영화 배우 혹은 연극 배우 이혜리수는 극장 단성사에서 황성예터만 하룻밤 내내 부르는 그런 전속 가수로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또 드리기로 하죠. 1932년 봄 그때 그 시절로 잠시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1932년 봄 종로 거리에서 음반 판매점을 운영 중이던 마츠모토 상은 평소처럼 점심시간 무렵 가게 문을 열러 나왔다. 그만 깜짝 놀랄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해요 마츠모토상 참 아마 이제야 나오시오. 어서 빨리 그 가게 문 좀 열어보시라고. 이번에 그 발표된 이혜리수 음반 그거 좀 삽시다. 여기 모두 그 음반 사려고 꽃두서부터 기다렸소이다. 내 어제 라디오에서 한 소절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 아니오. 그야말로 명반이더이다. 아유, 누가 아니래요. 일본 사람이 마츠모토상 앞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국 일은 서름과 슬픔이 밀려오면서
가슴 속에 한이 마고 막 소용들이 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일본인 중엔 그래도 착한 우리 마츠모토상은 이런 우리 심정 이해하죠? 물론이옵니다. 이누단 고르목에 손님 이빠이 줄이로 있으므로 가게 문부터 요르겠습니다. 모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스미마셍. 노래 황성예터의 원래 제목인 황성의 적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가수 이에리수의 이 음반은 발표일로부터 1개월 만에 무려 5만 장이나 팔려나가게 된다. 이는 현재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500만 장에 달하는 엄청난 판매고였다. 또한 음반의 인기에 힘입어 이것의 판매량 또한 늘었으니 그것은 바로 축음기였다. 마츠모토상 축음기도 여서 주문할 수 있다 카던데 예. 야야야야야 나도 추운기 주문하러 왔소이다. 와와 예? 그 댁에 예전부터 있던 축음기는 우짜고 예. 고장났어 예? 아니요. 그 부모님 댁에 춤기 하나를 따로 놓아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 저희 집에서 이에리스 노래 그 황성의 적 그거 딱 들으시더니 너무 좋다고 몇 번을 다시 막 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이고 하기사 우리나라 사람이 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노래지 예. 이렇듯 가수 이에리수는 노래 황성의 적의 인기에 힘입어 급기야 민족의 연인으로까지 불리게 되는데 그러자 당황한 일본 경찰 당국에서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기어이 이 음반의 발매를 금지시키기에 이른다. 하지만 노래 황성의 적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몰랐고 심지어 미치키상, 하이 사쿠라상. 우리 모두 경찰인 아버지 일 때문에 경상에 와서 살게 됐고 그러다 친구가 됐어. 그렇지? 하이 그렇지. 사쿠라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친구. 그런데 말인데 나 사실 미치키상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하이 우리는 도모다치 친구니까 비밀이노 있으면 안 되잖아? 사쿠라상. 사실은 나도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어. 나 실은 요즘 그 한국 가수의 어떤 노래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 뭐? 혹시 그 노래? 이에리수의 황성의 적? 아니 뭐야 그럼 사쿠라상이 말하던 비밀도 그랬다. 당시 경성에서 살던 일본인들마저 이 노래를 즐겨 부르며 조선의 세레나데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드라마를 들으신 느낌이 어떤지요? 정말 그 이에리수의 그 당시에 가수로서의 인기가 대단했던 것 같죠? 극장 단성사 앞에는 가수 이에리수의 황성예터를 듣기 위해서 뭐 그냥 서울 장안에 막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서 그 인파를 정리하기 위해 말탄 일본인 순사들이 출동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네요. 워낙 인기가 좋다가 보니까 다른 레코드 회사에서도 슬쩍슬쩍 곡조는 똑같은데 제목과 가사를 약간씩 바꾸어서 말이죠. 다른 버전의 음반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예를 들면은 그 영화 배우 윤백단이 황성의 적이라고 하는 제목은 똑같고 가사도 같은데 부르는 가수의 이름만 달리해서 그 다른 레코드 회사에서 내었지만은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생원이라고 하는 역시 배우이면서 가수를 겸했던 또 한 분이 이번에는 야명조 밤에 우는 새라는 제목으로 가사도 바꾸어서 곡조는 똑같이 해서 또 다른 음반사에서 내었는데 이것도 또 이에리수를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에리수의 노래 한 곡을 더 감상하시겠는데요.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에 그 예수로 흥건히 젖어 있는 서울 장안, 달빛은 이렇게 비치지만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슬픔이 넘쳐나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 정서를 잘 담아낸 애조띤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요한 장안을 오늘의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이혜리수라고 하는 가수가 1920년대 중후반에 그 소녀로서 그 악극단의 연극 공연에 이렇게 배우로 참가를 했었죠. 가수보다 배우의 경력이 훨씬 더 앞섰던 것인데요. 그 시절에 많이 불리던 노래는 일본식 창가라고 하는 형태의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의 율조도 전부 7글자, 5글자의 반복으로 되어 있는 7호조. 일본식의 그 창가가 그대로 이 땅에 들어와서 언어만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뀌었지 그 일본식 창가의 분위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막 불려졌죠.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재롱을 부릴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노래 한 곡 불러봐가 아니고 창가 한 곡 불러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절에 이혜리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수들이 부르던 노래가 전부 창가풍의 노래였는데요. 마땅한 그런 테마나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양의 소설 혹은 또 서양의 유명한 시 혹은 또 일본의 어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러한 빛깔들 이런 테마로 해서 창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창가의 전형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꽤 의미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는 이혜리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시겠는데요. 부활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 네플리우도프 공작이 총각 시절에 아주 부유한 집에 외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하녀로 일하던 카츄샤를 어떻게 그 남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그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는데 네플리도프 공작은 굉장히 그 이후로 번민에 사로잡히고 죄의식에 가득 찬 나머지 마침내 그 카츄샤가 떠나간 머나먼 길을 따라가서 마침내 속죄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기도 한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꽝꽝 얼어붙은 그러한 동장군의 발굽에 짓이겨지고 있는데 그러한 얼음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새싹이 뾰족뾰족 움을 틔우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민지 체제가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막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꽉 장악하고 틀어쥐고 있던 그 당시에 일본 헌병과 경찰들이 모든 것을 입도 뻥긋 못하게 하던 그 시절에 부활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자, 우리 한국인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소생의 기운을 은근히 상징적으로 부추긴 그런 노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내용을 감상해 보시죠. 시베리아 찬바람이 지구상에 떨치니 가기는 죽은 듯 하나 세상은 살았도다 벌어지는 땅에서 들썩들썩하면서 양춘가절 기다리면서 나오기를 힘써
달가를 부르며 향기로움을 마시려고 기쁨의 웃음을 들면서 향하로지 날아든다. 여러분께서는 그 지난 시절 그 옛가요를 전문으로 쭉 이렇게 매주 하는 그런 텔레비전의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시죠? 흘러간 가수, 원로 가수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가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가수들이 아주 새로운 청년 가수들이 많은 것인데요. 그 시절에 가수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분이 신카나리아 여사였습니다. 거의 90이 되도록 90 나이가 되도록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그때 자기 노래도 아니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강남제비라는 노래였습니다. 아주 합죽한 입으로 막 다 늙은 얼굴로 막 아주 보기에 처연한 할머니의 모습인데 무대에 올라와서 마이크 앞에서 강남제비 돌아와서 목소리는 꼭 그 꾀꼬리처럼 소녀의 목소리죠. 90 가까운 할머니의 목에서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요. 그런데 이 강남제비라고 하는 노래도 아까 들으셨던 부활이라고 하는 노래와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거든요. 강남 같은 제비가 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워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강남제비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끝곡으로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동백꽃의 또 다른 꽃말은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남은 일요일 오후 아무쪼록 동백꽃처럼 사랑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출연 배우의 유강국, 김묘선, 조영주, 김혁, 이미지, 숏폼 촬영의 백승봉, 음악의 한세영, 극본 조인희, 연출 허문호, 진행에는 저 이동순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